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신라고 재밌고 그려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신라고 재밌고 그려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문제집에서 보는 역사는 때로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신라고 재밌고 그려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역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우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9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날씨는 쨍쨍하기만 하고 장마도 계속됐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다행히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와 함께 오늘 방송도 시작해볼까요? 오늘 신라고 재밌고 그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고려 후기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후기 25대 왕인 충령왕부터 30대 왕인 충정왕까지의 이름을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약 78년 동안이나 왕의 이름이 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처럼 돌림자라도 쓴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돌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과거 몽골 제국은 엄청난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장군인 칭기즈칸이 바로 몽골 제국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몽골 제국은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했는데요. 몽골의 저고여 역시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러 온 관료였습니다. 이 몽골 관료가 공물을 받고 몽골로 돌아가던 중 피살을 당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몽골은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몽골의 1차 침입이자 여몽전쟁의 시작입니다. 고려와 몽골 사이의 여몽전쟁은 크게는 6차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1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여몽전쟁은 30여 년에 걸쳐 일어난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됐습니다. 고려는 1차 침입에서 몇 차례 승리하긴 했지만 대부분 패배했는데요.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려의 항복을 받고 돌아간 몽골은 또다시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군사적 요충지인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은 몽골과 계속 전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몽골은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내정 간섭을 위한 관리자 다루가치 파견과 고려의 성곽을 허무는 것, 몽골군 군사를 고려에 주둔시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과 아픔은 모두 백성들의 몫이었는데요. 고려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노약자들의 시신이 골짜기를 메웠으며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는 자도 있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려는 개경으로 천도할 것을 약속하고 30여 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후 고려는 약 100년 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실의 모든 호칭을 몽골보다 한 단계 낮춰서 사용하게 했는데요. 왕을 부를 때 폐하 대신 전하라고 부르게 하고 왕자들도 태자가 아닌 세자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왕의 이름 역시 태조나 정종처럼 조나 종으로 끝나는 이름을 지을 수 없게 했기에 앞서 말했듯 충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이 바로 몽골, 즉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충자가 들어간 왕은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무광, 충정왕, 총 6명의 왕이 있는데요. 고려와 몽골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배우기엔 재미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한국사 13화, 공부왕 찐천재 37화,
드라마 기황후가 있는데요. 기황후는 원나라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고려 여인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이야기로 방영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드라마입니다. 그럼 크리스토퍼의 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20살이 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저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동사무소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홍길동입니다. 어딘가 처음 등록하기 위해 이름을 적어야 할 때 홍길동이란 예시 이름 많이 보셨죠? 저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예시 사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길동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늘 신나고 재밌고 그려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홍길동이란 인물은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소설 속 인물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민의 궤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노래에 나온 것처럼 소설 속 홍길동은 궤도,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탐관오리를 벌하고 민중을 돕는 영웅적 인물인데요. 홍길동은 비범하고 출중한 능력으로 영웅호걸이 될 인물이었지만 어머니가 종이라는 이유로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였죠. 이에 홍길동은 집을 나가 도적들을 만나고 두목이 되어 합천해인사의 재물을 훔칩니다. 그 이후 조선 팔도를 다니며 못된 벼슬아치들이 빼앗은 재물을 훔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는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백성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역사 속 홍길동의 모습은 소설 속 홍길동과는 매우 다르다는데요. 실제 홍길동은 굉장한 집안의 서자였습니다. 홍길동의 조카가 성종의 후궁으로 왕의 외척 집안 중 하나였죠. 그런 홍길동이 도적질을 하니 그 위세가 두려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홍길동의 도적질은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훔친 물건을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치기도 했는데요.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를 거두기 실로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유망이란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 홍길동을 피해 백성들이 도망가 버려서 거둘 세금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 홍길동이 잡히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의 기록이라고 하니 홍길동이 입힌 피해가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홍길동에 대해 다른 콘텐츠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벌거벗은 한국사 86화, 드라마 역적 백석을 훔친 도적, 그리고 드라마 쾌도 홍길동이 있습니다. 드라마 역적은 폭력의 시대를 살아간 인간 홍길동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이고, 드라마 쾌도 홍길동은 판타지적 요소가 담긴 퓨전 사극으로 두 드라마 모두 역사보단 소설에 기반한 이야기인데요. 두 작품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드라마이니 홍길동이라는 인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쾌도 홍길동의 OST인 태연의 만약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신나고 재밌고 그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유로운 점심시간, 저희와 함께 짧은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일기를 쓰시나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다이어리를 사며 다짐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루고 미루다 8월 다이어리를 저번 주에 쓰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다이어리를 다시 보면 그땐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재미있고 까먹었던 추억과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렇게 기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선에 기록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인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앞서 다뤘던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과연 조선왕조실록엔 어떤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1년을 꼬박꼬박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472년 동안 이 기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레츠길의 Write It Now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조선왕조실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인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인데요. 왕의 각종 취미와 언행, 일거수일투족, 당대 사건 사고와 관련 인물들, 평론, 날씨와 천문 등 다양한 내용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는데요. 태종 때의 일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말을 타고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요. 자존심이 셌던 태종은 주변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사관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는데요. 말을 달려 노루를 쏟아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태종실록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록할 정도로 세세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인데요. 이런 실록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사관입니다. 이 사관들이 쓴 글을 사초라고 하는데요. 사초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현행 사건을 기록한 사초와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두는 가장사초인데요. 이 기록은 비밀을 요했기 때문에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 편찬 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관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왕을 전담한 사관은 전임사관, 겸임사관을 모두 합쳐 60여 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60명이 보고 기록한다니 정말 매 순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대체로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왕 때의 실록청을 설치하여 전 왕의 실록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익명이었고 왕이라도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것은 금지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일화 역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이 아버지인 태종의 실록을 보고 싶어 보여달라고 하자 그것을 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후대 왕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절당하고 하는데요. 정말 조선왕조실록의 객관성이 드러나는 일화이지 않나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은 콘텐츠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94화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보존관리 하계사님이 출연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웹툰으로 만든 조선왕조실 톡이라는 웹툰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을 네이버 메신저인 라인으로 알려주는 웹툰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조선시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 더 재미있게 역사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악뮤의 사소한 것에서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 후기 왕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 역사 속 실제 홍길동,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긴 어렵고 암기에 집중되었던 학창시절의 역사 공부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전해들은 신나고 재밌고 그려. 다들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또 소개해드린 콘텐츠로 심화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최휘석,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